진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알려주는 진학 톡 톡톡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치료제에 대해서 알아볼 수밖에 없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 보시면 중화항체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중화항체는 말 그대로 이러한 항체가 중성화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력화시켜서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혈장 치료제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이 혈장 치료제라고 하는 것은 특정 질환을 감염시키고 난 다음에 우리 몸속에 이러한 항체나 또는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존재하는데 이것들을 이용해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혈장 치료제를 기반으로 해서 치료가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를 이용해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균에 감염되었을 때에는 항생제라고 하는 아스피린 계열을 먹을 수가 있는데요. 항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 때 일단은 우리 사람을 바로 임상실험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잘못해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먼저 생쥐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바이러스를 체내에 유입해서 거기에 맞는 효과적인 단일 클론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인간의 항체를 제작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항체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전에 기본 물질이 B세포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B세포라고 하는 것은 보조 T림프가 결합해가지고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형질세포는 나중에 항체가 만들어지고 이 항체가 항과 결합해서 그것들을 죽인 다음에 죽였으면 거기에 관련된 정보들을 갖다가 기억세포에게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공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이 병균은 이렇게 죽일 수 있어 라고 하는 다양한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는데 이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항체를 생산해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유전자 지도 그래서 지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걸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물질은 뭐뭐야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항체를 하나만 사용했을 때는 내성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성이 생기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칵테일 요법을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항체를 유입해서 효과적으로 치료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내성도 생기지 않게끔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연구, 개발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고려대학교에서 개발된 그런 논문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바이러스가 우리 체내에 들어오게 되면 N형, 그 다음에 H형 단백질이 있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사람에게 인체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같은 종류인지 다른 종류인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나타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체내에 들어오게 되면 먼저 RNA 계열이다 보니까 이것들이 코디네이에 의해서 DNA로 변형이 돼야 되고 다시 이렇게 변형된 DNA가 우리 DNA 세포에 삽입이 되고 그렇게 해서 증식이 된 다음에 다시 몸 밖으로 나아가서 그 RNA 계열의 바이러스가 점점점 늘어나는 특징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감염을 시키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더 이상 증식이 일어나지 못하게끔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단백질이 형성되지 못하게 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여기 보시면, 현재 우리가 이 코로나를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에이즈 치료제, 말라리아 치료제, 또는 에볼라 치료제, 신종플루 치료제를 사용해서 이렇게 효과를 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좀 더 효과적으로 정말 이 코로나에만 치료를 할 수 있는 물질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뮨메디라고 하는 이런 회사에서는 항바이러스제를 개발했고, 이것들이 지금 현재 임상 2상에 지금 도입을 했습니다. 먼저, 동물을 통해서 효과를 발휘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정상적인 사람을 기반으로 해서 이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임상 1상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의 그 병에 걸렸던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것이 임상 2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임상 3상 실험을 해가지고 오 괜찮네 라고 하면 이제 약으로 출시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셀리버리라고 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동물 약을 개발하고 있는 코미팜에서도 사이토카인 폭풍 억제제라는 것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 사람도 동물이다 보니까 동물에 효과적으로 이러한 질병들 또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하게 되는데 우리 몸에는 병균이 들어오면 내 것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이 비자기를 갖다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는 항체라든지 그 다음에
림프구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지나치게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오히려 그로 인해서 우리 정상적인 세포들도 공격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 중에서 간이나 폐나 이런 장기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특징을 우리 몸속에서는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이 뭐냐면 무릎에 연골이 있습니다. 이 연골을 갖다가 내 세포가 아니라고 인식해서 이 연골을 갖다 공격해서 제거시켜 버리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와 같은 것들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최근에는 국책 연구에 지정된 두 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셀트론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중 항체에 관련된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SK 바이오스 사이언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백신을 개발할 때는 대부분 동물 세포에서 그것들을 배양해 가지고 생산을 해내고 있는데, 문제는 동물 세포라고 하는 것은 생체 내에 있을 때 여러 가지 돌연변이를 야기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러한 백신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고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다량의 백신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식물 백신을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물 백신을 만드는 것들을 이미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 곳이 SK라는 겁니다. 그래서 SK가 그런 국책 연구에 지정돼서 좀 더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많은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연구들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외국에 있는 논문, 지금 현재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연구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공개하고 있고요. 바이러스의 특징에 대한 유전 정보까지 이렇게 공개를 해서 그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에서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기능, 약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갖다 다 공개해서 보다 많은 사람이 이 정보를 이용해서 빠르게 치료제가 개발되기를, 그리고 이 병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그래서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면역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그래요. 우리가 또 동일하게 이 질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크게 아파서 호흡기까지 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는 오히려 면역력이 튼튼한 경우는